화식전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식전 원본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사본인데, 제가 좀 글씨를 크게 한번 급히 써봤습니다. 제가 쓴 것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토를 붙여서 추임새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식전입니다. 노자왈 지치지극하면 인국 상망하고 개구지성 상문하더라도 미는 각감기식하며 미기복하고 안기속하며 납기여봐여 진호사 불상왕래인데 필용차 위무만근세 도민이 목적 기무행이니라 태사공활 부신농이전은 오부지나 지약시서 소술우하 이래로 이목은 욕극성색지호하고 구는 욕궁 추한지미하고 신은 안일락 이심과 금세 능지영사 속지전민구이라 호설이 묘론일진대종 불능환이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지치지극, 정치의 기능이 최고도로 잘 발휘되면은 서로 가까운 마주보고 있는 나라, 어떤 상태로 닭소리, 개 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렇게 가까운 나라라고 하더라도 백성들은 각자가 자기 음식을 달게 먹고 또 자기 옷을 가장 아름답다 여기며 그 지역의 풍속에 안주하면서 자기 일, 즐거이 자기 일을 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근세에 들어서 억지로 끌어와서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고 적용하려 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것은 노자의 그 어떤 사상의 핵심을 얘기하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사공 사마천이 말하기를 나는 신농 이전의 것은 잘 몰라. 신농이란 것은 신농시, 복희시, 여화시, 사망시들을 얘기합니다. 전설상에 중국의 그 처음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전설의 역사, 신농시, 복희시, 여화시, 이 이전의 것은 나는 잘 모르지만은 시경과 서경에 기술된 우화 이래로 내가 살펴보건대 사람의 귀는 아름다운 소리를 좋아하고 눈은 아름다운 색을 좋아하고 또 입은 좋은 꼴, 좋은 사료를 먹여서 키운 고기 맛을 좋아하고 몸은 안위를 좋아하고 또 안위를 즐기면서 마음은 자랑하고 싶어 세력을 자랑하고 싶고 영화를 막 만들어 자랑하고 싶어 이러한 그 인간의 마음들이 오래오래 되었는데 전민구이 되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비록 가가호 방문 다니면서 설득을 한다 해도 뭘 가지고 묘론이란 것은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도외시한 그 이상적인 노자의 사상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 해도 결국은 변화시킬 수 없고 교화시킬 수도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노자는 그 당시에 중국 최고의 사상가이자 학자였습니다. 도가 사상의 시조라고도 얘기하고 원래 이름은 이이고 자는 담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노자는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최고로 알고 있는 공자가 젊은 날의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했죠. 낙양, 로양으로 가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예에 관해서 물었죠. 급기복례. 주나라 문왕과 무왕이 처음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적용했던 그 예, 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자가 말하기를 그거 상당히 위험한 거야.
학자는 말이야, 우리말로 따지면 선비는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은데, 옳은 것을 알리려고 하면 남과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또 남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줘야 되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척을 지게 되고 원수를 삼기 쉬워. 그러면 결국은 자네의 그 몸 하나 지킬 수 없는 위험한 경지에 도달할 수도 있다네. 그러니 어떤 그 혈기를 버리고 혈기를 조금 자제하면서 이 세상에 순응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되도록 하게나. 옛말에 손님을 이별할 때 돈을 줘서 노잣돈을 든든히 줘서 보낸다고 하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 이러한 몇 마디 말로 자네의 안위를 걱정해 주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자네가 얘기하는 그러한 예법 이런 것은, 그것을 원래 주장했던 사람들은 죽어서 이미 그 백골이 황토로 변해버려서 형체도 없고 그 사람들이 한 말만 떠돌아다니는데, 너무 그런 데 매달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있었죠. 이율곡과 이퇴계의 만남에서 정말 한참 그 손아래인 이율곡이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외갓집을 다녀오다가 안동 그 토기를 들러서 퇴계 선생을 방문하였던 것이죠. 퇴계는 젊은 율곡을 정말 환대하면서 앉자마자 필담으로 주고받았는데, 이 율곡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선생의 한나절 시간을 뺏고자 함이 아니라 도에 관해서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퇴계는 젊은 그 이율곡에게 정말 진심 어린 애정과 우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란 것은 자네와 내가 천천히 공부하면서 앞으로 깨우쳐 나가야 될 것이네. 젊은 선비가 너무 혈기를 앞세우면은 뜻을 이루기도 전에 몸을 다친다네. 그러니 부디 혈기를 좀 억누르고 우리 서로 도를 추구해가는 그러한 정말 문우 학문적인 동지가 되세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저의 말을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저는 울컥합니다. 말이 잘 안 나올 정도입니다. 정말 한 사나이가 자기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이러한 동반자요 스승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정말 올바른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또 여러분이나 저 역시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사람으로 역할을 해주지 못한 것 너무나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아닙니까?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자는요, 정치를 아주 잘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먹을거리, 그 다음에 입을거리, 그리고 좀 더 안전한 곳, 그리고 일거리를 찾아서 떠돌아다니지 않게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주나라가 서주에서 동주로 서융에게 밀려서 동주로 오면서, 그 당시 중국 천하가 나라가 약 한 1000여 개 가까이 되었다고 하죠. 뭐 큰 산 넘으면 왕이 하나 있을 정도니까요. 세력이 이제 질서가 재편되는 겁니다. 10여 개의 아주 강대국으로 이렇게 재편되는 그러한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은 나가서 싸워야 되고, 또 나가서 싸우지 않은 사람은 일을 해서 전비를 조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달픈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기간이 무려 몇 년이냐 하면은요, 550년 정도 된다고 해요. 싸우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242년은 공자가 춘추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춘추시대라고 하고, 그 이후는 이제 전국시대라고 합니다만, 하여튼 이 왕들은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고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수를 불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만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그런 짓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그 나라, 그 경계를 가지고, 그 백성을 가지고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인데, 왜 너희들 지도자들은 그 땅떼기 늘리고 사람 숫자 늘리려고 싸워야 되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이 그 당시 중국 인민들에게 엄청난 환영을 받았죠. 이른바 소국과민론인데, 나라의 경계를 넓히려 하지 마라. 나라의 다운사이징 해라. 나라의 사이즈를 줄여라. 그리고 백성들의 숫자도 너무 많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바운더리가 적은 그 땅에 백성들이 많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먹고 살 거리를 제공해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국과 민논, 전쟁이 없는 나라, 이러한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전란에 시달렸던 그 중국 인민들은, 천하 인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들이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도 물론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억지로 시행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아도 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태사공이 이제 부연 설명을 했는데, 아주 오래된 과거 신농 이전은 나는 잘 몰라.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우화시대 이래로 사람들의 그 본성, 본래의 모습은요, 일단은 이목, 눈과 귀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극한 소리, 지극히 아름다운 소리, 좋은 소리, 고운 소리, 그리고 지극히 아름다운 색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뭐 미색, 유색도 좋고, 또 화려한 옷감의 어떤 컬러도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해. 그리고 입은요, 좋은 꼴을 기려서 먹은 고기 맛을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몸은 평안함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마음은 자랑하고 싶은 거야. 세력을. 그리고 막 뭘 영광스러운 것을 뭐 만들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지. 이러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래되었는데, 거의 본성으로 정착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노자의 사상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명을 한다 해도 결국은 이 노자의 사상은 인간의 욕구를 외면한 그러한 한쪽만 보는 이론, 한쪽의 당위성만 가진 이론이죠. 정치는 이러해야 된다는 것만 강조한 이론인데,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있잖아요. 지도자는 지도자의 욕구가 있을 것이고, 제후는 제후의 욕구가 있을 것이고, 백성은 백성의 욕구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욕구를 무시한, 욕구를 외면한 그 묘론 한쪽만 보는, 쉽게 얘기하면 애꾸는 이론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화시킬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정말 먹을 거리, 입을 거리,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 어떤 그 시큐리티가 되겠죠. 안전한 환경, 그리고 일할 거리, 즐거이 일할 수 있는 그 직업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요, 그것을 찾아서 백성들은 떠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50년, 60년 전에 저희 그 선배님들은 정말 이것을 찾아서 죽음의 그 어떤 전장까지 갔지 않습니까? 월남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진보적인 측면에서는 뭐 월남전 자체가 용병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뭐 피를 팔아서 어쩌고저쩌고. 그런데요, 이 당시 월남전 가는 그 파월 장병들도요, 엄청난 경쟁을 뚫고 갔어요. 엄청난 경쟁으로 갔단 말입니다, 여기를요. 저희 그 제종 조보님께서도 월남전에 2번 참전하셨고, 오촌 그 당수께서도 월남전에 가서 결국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안 가려는 것이 아니라 가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었대요.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궁핍한 먹거리, 입을거리, 직업이 없으니까 여기를 간 겁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이걸 봤는데요, 그때 갔다 온 분들이 보면 소니 일제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씩 들고 오셨어요. 그걸 가지고 막 라디오를 틀어주는데, 우리나라 전파 기지국도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그 지붕에 철사줄을 길게 높게 매달아 놓고 그것을 연결을 해서 음악을 듣고요. 서울 사람들이나 대도시 사람들이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라디오 그 방송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유입니다만, 버마에서 뭐 축구를 하면 우리나라 청룡팀입니까? 가잖아요. 가면 뭐 아나운서가 막 그 해요. 그럼 밤늦게 그것을 들었던 기억도 저는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정말 노마드 인생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산업이 발달되니까 우리나라의 험한 일을 하러 저 멀리 사람들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또 저 북한이나 탄자 들어있는 나라 있잖아요. 저쪽에 회교도, 이런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들이 또 감내해야 될 거 있잖아요. 신체의 위험을 감내해야 되잖아요. 뭐 손발이 절단된다거나 심지어 죽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산업의 질서가 선진화되지 않았을 때는 착취했잖아요. 일을 시켜놓고 돈은 주지도 않고 두드려 패고 쫓아내고 이런 못된 짓 우리나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50년, 60년, 70년 전에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가서 당하는 것은요.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지금 저개발 국가들에게 우리나라 밑에 있는 산업의 일자리는 다 넘어가고 그러고 보니까 또 하나 또 문제가 생겼죠. 우리 아들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일할 자리가. 좋은 자리는 능력과 실력이 안 돼서 못 가고 또 저 밑에 험한 일은 위험하니까 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붕 뜨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역사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1000년이나 2000년 미래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먹을거리, 그 다음에 입을거리, 그리고 안전한 그 어떤 그 환경, 그리고 직업을 찾아서 끊임없이 또 돌아다니는 인생이 분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사공이 말하기를 정말 사람들의 이제 욕구가 변했다. 욕구가 아름다운 소리와 색을 좋아한다. 이 욕구 부흥에 변화한 사업이 뷰티 산업인데요. 우리나라 저는 한국 화장품을 참 눈여겨봤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설린 호텔 저 청계천 옆에 거기에 이제 한국 화장품 건물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용산에 가서 아주 큰 사옥이 있습니다만은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그 욕구에 가장 부응한 것이 바로 이 화장품 산업, 그 다음에 의류 산업, 또 뭐 성형 산업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인간의 욕구에 가장 부응한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 이론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저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본능적인 욕구에 부응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은 정말 휘황찬란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는 거 마찬가지예요. 요즘 TV 틀면 전부 먹방이잖아요. 전부 먹방. 맛있는 거잖아요. 요즘 유튜브 제가 들어가 보면 거의 한 90%가 먹는 거예요. 뭐 떡볶이, 라면. 어제는 보니까 술 잔뜩 먹고 그 다음날 해장 라면 끓이는 게 올라왔더라고요. 사실 그 해장 라면은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술 많이 드시고 나서 해장국 그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일단은 긴장된 위벽에 뜨끈뜨끈한 것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후끈후끈하고 뭔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은 들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먹을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먹을거리의 질이 중요한 거죠. 보십시오. 2100년 전의 기록인데 좋은 사료를 먹여서 기른 고기는 맛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베리코 돼지고기 있잖아요. 그 꿀밤 도토리만 먹여서 기른다는 이베리코 돼지고기 정말 비싼 값에 팔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걸 보고 참 놀랐어요. 2100년 전의 기록이고 기록할 당시에 3000년 전을 거슬러서 이런 것을 다 관찰했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꿀을 먹여서 기른 고기 맛을 좋아한다. 이거 깜짝 놀랄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또 몸은 뭐 안일을 즐기는 것은 뭐 당연하겠고요. 우리나라 말에도 앉으면 눕고 싶고 말 타면 종자 들리고 싶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은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뭐 조그만 자랑거리 있으면 그거 못 참죠. 입에서 이렇게 담아놓지 못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나와버립니다. 자랑하고 싶고 또 막 아주 막 영광을 막 이렇게 만들고 싶고 이러한 본능적인 것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본능적인 욕구를 무시하고요. 노자가 말하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어떤 사상, 정말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이런 사상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한쪽만 보는 이런 묘론이 될 것이고 그 묘론은 결국은 변화시키지 못해요. 종불능하니라 이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마천은 화식전을 전개하면서 그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노자의 사상을 들어서 전개를 했고 결국은 이 노자의 사상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좀 이렇게 외면하고 억눌렀기 때문에 사상은 아무리 좋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애꾸는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정치 지도자는 백성들의 국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15일 날 총선이 끝났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부정시비 논란까지 이제 점점 번지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정당이란 것은 그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간파를 해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어루만져 줘야 됩니다. 그것에 실패하면은 지는 것이죠. 선거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어떤 당은 뭐 비상대책위원으로 간다, 비대위 체제로 간다 하니까 제가 또 유튜브나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엄청나게 뭐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정말 세상을 그렇게 못 보느냐,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러한 분들은 이 화식전, 사마천이 화식전을 지으면서 첫물에 제시한 인간의 욕구가 어떻다는 거, 이거 정말 공부 제대로 하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제가 10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의 특성상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대략적인 면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부차적인 설명은 다른 그 강의에서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도자는 선자는 인지하고 기차는 이도지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개인에게 행복한 일이 가득가득 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